그런 데가 정말 있는지 눈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걸러야 되는 안경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스킵해야 될 거만사 안경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계가 오토 리프렉터 앤 케라토미터인데요. 오토 리프렉터는 자동으로 굴절력을 측정하는 기계이죠. 리프렉터가 굴절되는 그런 뜻이니까요. 오토 케라토미터도 있습니다. 케라토가 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원이 각막할 때 각이 뿔각이잖아요. 뿔처럼 생겼다, 앞으로 튀어나왔다, 원뿔 비슷한, 완전 원뿔은 아니지만 약간 튀어나와서 뿔 형태다라는 뜻도 있죠. 케라토에서 나온 말이겠죠. 영어로 각막이 코니어죠. 콘 모양이다 이런 뜻이죠. 콘이 원뿔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각막이 알파벳 C자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걸 원추각막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원뿔 모양에 가깝겠죠. 콘 모양에. 또 뿔처럼 뭔가 딱딱하다, 만져보면 딱딱하잖아요. 수정체처럼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그래서 라식 수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딱딱하니까 깎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오토레프 케라토미터인 것입니다. 저 기계가 ARK다. 만약에 케라토미터 기능이 없다면 AR이 되겠죠. 흔히 AR 값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ARK 값 이렇게 말을 하는데 ARK 값 이러면은 발음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R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오토레프 케라토미터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토리프렉터와 오토케라토미터가 합쳐진 기계다. ARK인 것입니다. 모형 안을 두고 찍는데요. KER 케라토미터만 되어 있습니다. 모드를 바꾸면요, 리프렉터 REF가 적혀져 있죠. 이 고리 모양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케라토미터를 하면 이렇게 하얀 원 모양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어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곡률계인데 이런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될 수가 있죠. 곡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이런 곡률계로 각막을 직접 눌러서 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플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빛을 쏴주자. 링 모양의 빛을 쏴줘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반사되는지 그 형태를 통해서 값을 도출하는, 좀 복잡하지만 그런 방식을 취하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각막 곡률계인 것입니다. 이런 곡률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막 곡률계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케라토미터가 개발이 된 것이고 수동 케라토미터가 있었고 지금은 자동 케라토미터로 그냥 간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수동이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수동 케라토미터는 마이어상이 나오고 그걸 프리즘 처리를 해가지고 위에 하나 옆에 하나 나오게 해가지고 그 간격을 조절하고 이런 과정들 거친다. 이걸 프론트 커브라고 하고 이 안을 베이스 커브라고 합니다. 후면 커브, 전면 커브 이렇게 말하죠. 후면 커브라고 해서 리어 커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베이스 커브라고 했을까? 베이스가 뭔가 기본이 되는 이런 뜻도 있잖아요. 베이스먼트 이래가지고 기초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것을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이런 느낌도 있다. 케라토미터는 각막 전면부 FC를 측정하는 거죠. 아까 그 마이어상 통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각막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고리형의 빛을 쏴줬을 때 직난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둥근 마이어상을 쏴줘도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각막의 전면 커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드렌즈를 확대하면 이렇게 딱딱한 렌즈가 되겠죠. 하드렌즈의 베이스 커브는 각막의 전면 커브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맞춰야 되는가, 그런 거가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점이 각막의 곡률을 재는 케라토미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ARK인데 너무 저 ARK에 의존하는 안경원은 걸러야 됩니다. ARK도 좋은 게 많이 있죠. 동공 중심을 손으로 맞추는 기능도 필요 없이 흙만 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움직여가지고 탁 찍고 이런단 말입니다. 쫙 나오면 그 값으로 그냥 안경 맞춰버린다든지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가 정말 있는지 눈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찡 나온 그걸로 검한테 씌워주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하면 한두 도수 빼고 예를 들어서 170도 이 정도 나오면 대강 180도로 맞춰가지고 난시
난시가 4도수면 3도수나 2도수 넣어주고 이렇게 약간 조정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걸어보고 조금 괜찮아요. 바로 직전에 넣은 것보다는 도수가 내려갔으니까 이건 아까 거보다 괜찮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해드릴게요 라고 해버리는 경우, 합리화는 할 수 있겠죠. ARK 값을 전부 다 넣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값에서 뭐 170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180도로 맞추고 대강 이렇게 마사지를 한 다음에 찌워졌는데 좀 어지럽다 해서 한 도수도 낮춰서 워킹 테스트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맞춰줬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한번 걸어보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한다면 반드시 걸르셔야 됩니다. 케라토미터 값이 필요합니다. 각막 난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축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각막 난시, 수정체 난시 그 관계와 전체 난시를 보면서 그림을 종합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AR 값만 알아서는 안 되고 ARK 값까지 안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검안을 해야 됩니다. 프롭터라는 저 반자동 기계라 할까요? 수동과 자동이 섞여 있는 저 기계로 검사를 하든 아니면 직접 검안테를 씌워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직접 검안테를 씌우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이마를 정확히 대고 이렇게 딱 각도를 잡는 게 어르신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검안테를 씌우고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ARK를 찍는 것은 전체 검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50%나 60%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이 검안사가 지금 검안하는 형태를 보니까 라고 한다면 걸러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ARK에 크게 의존하는 검안사라면 검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귀찮아할 겁니다. 제대로 된 검안사라면 저걸 10% 정도로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저 값을 가지고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검사해보자 이렇게 신나게 검사를 하겠죠. 검안이라고 하는 게 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검사해서 답이 딱 도출되는 걸 볼 때 그 손맛이 있기 때문에 저 기계에 의존을 하게 되면 저 기계가 마약처럼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정확하게 해도 사람들이 어지럽다고 하면 도수 낮춰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동시에 낮춰주는 거하고 대강 그냥 저 값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 검안사가 검안을 정말 재미있어 하는 사람일까? 영어 원서 보는 걸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원서 보는 걸 재미없어 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저 기계에 의존하느냐 의존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댓글에서 ARK로 그냥 찍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럼요, 안 됩니다. ARK로 찍었을 때 값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검사해보면 한 2디옵터 정도만 넣어도 되는데 ARK 값은 막 4디옵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로 외사위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2디옵터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1디옵터 정도가 ARK로 찍혀져서 나왔다. 그런 경우는 내사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10중 7, 8 정도 됩니다. 방금 어떤 남성분이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평생 안 썼다고 하는데 ARK로 찍은 값이 210에 300, 325에 200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평생 안경을 한 번도 안 썼다, 이상하다, 시력 검사를 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업무법을 해서 처음부터 ARK 값을 무시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나오는 부분 제가 잘라냈습니다. 마이너스 075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100이 나왔습니다. ARK 값의 반보다 더 낮은 도수를 넣었는데도 1.0이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좌안 외사시가 있었던 것이죠. 눈이 외편이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값이 나와서 대강 225에 300이니까 200에 한 150 정도 넣고 325에 200이니까 200에 한 100 정도 넣고 18도 17도 이랬으니까 축이 180도 180도로 해가지고 씌워주면 이분이 엄청 착한 분이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때요? 이러면 잘 모르겠지만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이랬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ARK 값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 ARK가 고도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리가 빛을 쏴줘서 그것이 반사되어 오는 것을 측정해서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각막과 수정체의 두께로 굴절력이 나오는 거죠. 결국 그 두께가 두껍다면 두꺼운 그대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거지 않습니까? 그 두꺼워진 만큼 감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300 이랬던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두꺼워져서 문제다. 왜 두꺼워졌느냐? 외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모으려고 노력을 눈이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작용으로 두꺼워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은 기계가 고사양이고 저사양이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저 기계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야 너는 기계가 별로 안 좋네, 저 기계 오래된 거잖아, 우리 거는 엄청 좋은 거야, 최신 기계야, 그래서 우리 거는 달라,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걸러야 되는 안경원은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 수도 있죠. 안경원의 컨셉이 고가 정책을 취하는 안경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식육 식당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좋은 고기만 엄선해서 판매하는 그런 식당도 있죠. 요즘 그런 식당들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비싸지만 셰프가 쫙 이렇게 해주는 식당에 가기 위해서 줄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런 기계에 의존하고 제대로 그만하는 거를 좀 힘들어 한다면 걸러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